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의 부름 보시시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코스피에 대한 역전 현상 계속 연출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국내 채권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계속 관망하면서 살펴보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연출이 됐는데요. 시장의 대내적인 여건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시장, 투자하기 정말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저희 슈팅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창용 대표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오늘은 좀 무거웠던 종목이 슬금슬금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철강주, 그리고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양자 암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BDI가 최근에 또 10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BDI 지표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살펴보면 운임반등,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각이 주식의 지금 주가 흐름에 좀 녹여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고유가, 컨테이너 운임 등의 리스크를 좀 염두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운주들 페노션 9%, 대한해운은 4%대로 관련한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좋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거운 종목은 사실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주요 도시 등에서 연달아 철강 감산에 대한 규제 소식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의 좀 더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 철강주 수요 증가가 좀 되는 거 아닐까? 국내 철강주들 여기에 좀 부각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10%대까지 올랐고요. 고려제강 4%, 현대제철 2%, 철강주 오늘 좀 기분 좋은 흐름세가 연출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마주가 또 한번 부각받네요. 암호 관련한 양자 암호 관련주였습니다. 미래산업게임의 체인저로 부각이 다시 되면서 이 종목 안에서는 엑스게이트 보실까요? 17%, 우리로 11%대, KCS는 19%대로 관련주 안에서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워낙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서 트레이딩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10년간 600억 달러 투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0%대로 뛰어 올랐고요.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서 공시를 통해 미 울트라사이트와 JV 설립 계약 체결을 했다. 뭔가 회사가 이제 확장하려는 성장성을 좀 더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주가가 반응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0%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세 종목을 모아서 그룹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토즈로부터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금이요. 무려 1,000억 원 수령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면서 9%대까지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내일 정규장에서 이 그룹주들이 어떻게 시세를 낼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들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갑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경 대표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사실 이번 주 내내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밖에 비도 오는데 그쵸. 오늘 시장도 좀 흐리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좋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썰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실은 금리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죠.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원인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0.02%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0.13% 정도, 코스닥은 하락에서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방향성, 어떤 매수 포지션, 어떤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만 홀로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발표가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에 있어서 점도표에서도 거의 98%는 동결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게 우리 국내 시장이 좀 호재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그 원인, 동결이 되는 원인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8월달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4.3% 정도밖에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여파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파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금리가 좀 많이 잡혔다라는 게 주 포인트,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게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0.25%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한번 기준금리 발표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금리 인상 관련해서 FOMC 결과치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9월달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9월달 시장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번 달만 놓고 보게 되면 한 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5% 정도, 6%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고 재작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 한 2% 정도 상승 마감. 근데 중요한 건 9월 달에 상승 랠리를 그렇게 많이 보여준 9월 달이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서 9월 달은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자라는 개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투자자분들은 썸머랠리를 기대했는데 9월에는 그럼 좀 수학 좀 하고 싶어서 수학의 계절 아닌가 싶었으나 이젠 10월 배당, 11월 배당을 노려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됐던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시장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노란톡방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링크입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용 대표님께서 금리에 대한 지표, FOMC에 대한 이야기 꼭 그거 한번 계속 좀 빠르게 봐봐라. 시장 그래야 좀 더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FOMC는 그냥 기반으로 두고 오늘 그 외에 꼭 봐야 했던 이슈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뭔가요? 제가 첫 방송, 이번 시즌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내일 IPO 이제 공모가 시작을 합니다. 그쵸. 청약이 좀 시작을 하는데요. 공모가가 26,000원대로 확정이 됐었고, 희망 공모가의 상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국내 이번에 수요 예측을 할 때 국내 1,900여 개의 기관에서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요. 올해 거의 이제 대여입니다.
63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내일 모레까지 계속 청약이 좀 진행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두산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따져봤을 때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버금가게 좀 시장 영향력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가 26,000원이기 때문에 뭐 발행 주식수 다 따져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해서 이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락업 물량이 또 얼마나 잡혀져 있는가 이 부분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확약 비율이 48% 정도 된다는 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유통 주식수, 유통 가능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게 되시면요, 중요한 게 유통 불가능 주식수가 있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 맨 밑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수 당장에 만약에 10월 5일날 상장을 하게 된다면 24% 정도. 24%. 그래서 기초. 많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네.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기관 공모주 수량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 주주.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구주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구주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진입하기는 그 비율이 많지 않다라는 네. 걸 좀 보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에 오늘 꼽아했던 이슈였다면 주도주와 유망주를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스토리가 좀 맥락에 같이 갈지 아닐지 AI와 핵 융합 들고 오셨네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엮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사실 면인가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쪽이죠. 네. 근데 AI 핵 융합. 우리가 놓고 봤을 때 AI와 로봇 그리고 AI와 파생돼서 테마주들이 계속 엮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AI에 파생된 핵융합이라고 좀 네. 이름을 좀 적어봤는데요. 모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이제 모비스란 종목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좀 급등을 보여줬던 그쵸. 종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건요. 최근에 개별주 시장 속에서 AI 파생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뭐 연일 급등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서도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보여줬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테마주로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 고전력 수요를 위해서 핵융합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융합 관련한 연구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기 테마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저기 중입자 치료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입자 치료요? 그건 네.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는 줄일 수 있는 암 치료 기계입니다. 안에 세포를 네. 줄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가면요. 건물 13층 규모의 설비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네. 기존의 뭐 암 투석이나 뭐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암을 줄여줬었다. 그리고 암에 대한 완전 관해도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근에 중입자 치료기 테마주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모비스와 더불어서 비츠로시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싶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특징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비스 같은 경우 테마성이 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매매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시장에 휩쓸리 그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이 휩쓸리지 않고 다른 우리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모비스는 실제로 좀 매매하기 좀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장에 만약에 갭 상승 출발하지 않고 만약에 천천히 상승하더라도 이미 이 거래일 동안 6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 손절은 한 4% 정도 그리고 5% 정도 잡고 매매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모비스를 주도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유망주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우듬지팜이라는 사실은 저는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유망주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AI에서 파생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AI에서 파생돼서 스마트팜과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네. 제가 앞서서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로봇 관련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세 개의 전체적인 테마가 AI 쪽과 파생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듬지팜이 가지고 있는 수요는 결국에는 이제 AI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차트로 신입생이네요, 신입생. 그쵸. 네. 이거래 동안 굉장히 급등량이 좀 있던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 사실 이제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 상장했는데 주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14%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은 우듬지팜은 정말로 유망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할 것 같습니다. 유망주.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오버행 이슈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사업성을 먼저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초당도 토마토의 매출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출이 뻥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매출이 급상승을 많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2020년도에 230억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9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2배가량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성장주라고 해서 감안했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그쵸. 보시게 되시면 네. 2022년도에 부채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20년도에 부채 비율이 4,30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듬지팜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에는 스마트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가 거의 450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따져 보더라도 6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듬지팜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시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듬지팜은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 일단 보시고 6개월,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5배의 이슈가 충분하게 해소가 됐을 때 중기적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듬지팜을 진짜 약간 유망주로 제대로 좀 보자라면서 꽤 시간에 대한 여유는 좀 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창경 대표 여러분들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공략주도 지금 안 보고 할 수 없는데 홈런 임박하는 종목의 힌트 먼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홈런 칠만한 그 임박주. 임박주. 네. 일단은 오늘 힌트는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여러분들 또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로만 놓고 네. 봤을 때는요. 태양광 소재하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뭐 지금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이렇게 해당 섹터별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태양광 하면 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소재 하면은 이 종목이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